능력 의식으로 책상에 올라가서 내려가고. 옛날에는 형사가 좀 미웠는데 지금은 검사가 좀 미워요. 검사는 우리를 안 믿어주기 때문에. 경찰들이 내가 한 사건인데 이 친구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면 풀어줘야지. 저도 검사님한테 그냥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우리가 무혐의 됐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17년 전 전북 완주군 삼례라는 마을에서 발생했던 강도치사 사건.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됐던 이 사건을 뉴스타파가 다시 다루려는 이유는 바로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할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진범은 17년 만에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유가족에게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고통을 안겼던 경찰과 검사, 판사 등 공권력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 씨가 자신이 죽인 할머니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17년 만입니다. 지난 99년 2월 부산에 살던 이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마약에 취한 채로 전북 삼례의 한 슈퍼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할머니를 질식사시켰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좀 세월은 흘렸지만은 그때 하는 행동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데 가셔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왔네요. 얘네들 이제 왔어요. 내 약속했잖아요. 어머니한테 데리고 온다고 반드시. 여러분 뭐로 이런 줄을 쳤어. 됐어? 됐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씨가 용기를 낸 것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의 사연을 언론에서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 씨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교도소 감옥 안에 이제 갇혀 있는데도 만기가 내일인데도 계속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갇혀 있는 거 보니까 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는 무적이 미워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저렇게 참여를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러 온 자체가 저한테는 고맙죠. 이 씨는 그러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당시 삼례에 살던 19, 20살 청년 3명입니다. 빈집과 빈 차를 털었던 전과 때문에 용의자가 된 3명은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진범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주범이란 누명을 썼던 임명선 씨는 징역 6년, 강인구 씨와 최대열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채웠습니다. 앳된 모습이었던 젊은이들은 세월이 흘러 나이 36, 37의 장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에 저희가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제 차털이, 뭐 수박설이 막 그런 거 했다고. 그런 거에 좀 많이 해가지고 파출소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 이 삼례에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야인들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잡아갔던 거지 이제. 경찰은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한 뒤 범행을 추궁했습니다. 세 청년은 처음에는 부인하다 결국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같이 조사 때 경찰로부터 맞았다고 말합니다. 경찰분 갔다가
깜깜하고 완전 으실으실하는데 거기 데리고 가 무릎 꿇어가 그 왜 경찰 보면 큰 걸로 왜 발바닥 너 무릎 꿇고 왜 발바닥 왜 때리냐? 다 틀리잖아요. 그냥 맞추기 하는데 다 틀리니까 보다가 못 틀리니까 이제 이 새끼는 거짓말도 조사실 보면 뭐 뒤에 조그만 닭 같은 거. 예, 조금 적자. 개개 보면 있는데 많은 소리가 서로가 다 들려요. 맞는 소리. 경찰봉으로 때리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어떻게 받았어요? 발바닥으로. 어떻게? 이런 책상이 있을 거냐? 여기 국민학교식으로 책상이 올라가 발바닥 대라고. 그때는 나이가 어렸잖아요. 나이가 어렸고 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겁이 좀 많았어요. 제가 그때는 겁이 좀 많았고 그래서 형사들이 막 때리고 그러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했다고 말한 적도 있고. 그리고 자백한 게 자백 안 하면 뭐 사형이나 뭐 무기징역 네, 그런 말도 했었어요. 형사들이. 네. 그렇게 해서 나온 허위 자백은 자술서로 작성됐습니다. 3명 모두 한글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자술서엔 맞춤법이 틀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이 미리 작성한 내용을 보고 그대로 받았었다고 합니다. 형사 반장님 얘기해요. 나보고 네가 한 명을 죽였지. 아니 안 죽였는데 뭐 자술서를 써래요. 근데 좀 그다음 나이는 20살인데 읽을 줄은 아는데 약간 좀 더 솔직히 말해 귀를 더 못 썼지. 받침 몰랐죠. 받침은 아예. 불러준 대로 쓴 거야 아니면 뭐 보고 쓴 거예요? 보고 쓴 거죠. 보고. 모니터에 써져 있는 거를? 예, 아니요 그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 빼주더라고요. 그대로 보고 쓰라고. 그래 그대로 보고 썼어요. 허위 자백을 바탕으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슈퍼대문은 고장이 나서 잠그는 게 아예 불가능했는데 경찰은 범인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 안에서 대문을 열었다고 작성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은 빠루나 신호 대신 드라이버를 이용해 열었다고 작성했고 실제 피해자들을 위협했던 신호라는 도구는 피해자의 추측을 바탕으로 칼로 둔갑했습니다. 칼 빼.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삼례 청년들의 조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 측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그 피해자 진술을 가지고 폭행과 협박과 구타로 인해서 그 정신 지체아들이잖아요. 걔네들을 두드려 패가면서 이대로 너네들이 인정을 해. 그 사건이었던 거죠. 당시 현장 검증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됐어. 손 넣고 뒤지는 식에 손 넣어봐. 다 서랍에다 손 넣어. 삼례 청년들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그럴 때마다 경찰의 호통과 손찌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있어 임마 이렇게. 그래. 얘기 아니야 그렇게. 되기만 해. 네가 해봐. 거기 들어. 그때 우리는 그 어려서 쓴 게 겁이 많잖아요. 그냥 그렇게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 형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그러니까 왜요? 왜 형사가 시키는데 그래? 안 하면 막 머리를 다 뒤통수 막 때린 게 손바닥으로. 재판 과정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사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선 변호사한테는 사람 안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이러시면 안 된다. 어차피 그 자백까지 다 했는데 엎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허위 자백은 결국 경찰에서 검찰,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적 능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은 아주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또 법에 대해서도 거의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자백이 앞으로 자기 장래,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혹은 수사관이 추궁하는 대로 이제 원하는 답을 해준다든지 법정까지 가서도 전문가의 어떤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백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은 정말 삼례 청년들이 진범이라고 믿었던 것일까? 지금도 얘네 셋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네, 저는 지금도 얘들 셋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못 올리면 범죄에 대해서는요, 다들 우리 완전 우리 꼭대에 있어요. 끝나셔야 됩니다. 17년 만에 진짜 범인이 나타나 용서를 빌고 경찰의 폭력적인 수사가 드러나 재심이 신청된 상황. 당시 경찰들은 아직도 같은 생각인지, 혹시 억울한 누명을 썼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마침 밖으로 나온 장혜구 형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요. 네. 나중에 말씀하시게요. 어차피 재심한 거니까 저는 그 결과 보고 뭐 그 부분에서 재심했으면 뭐 저희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당연히 그 재심에서 밝혀져야겠죠. 그러나 이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영상이 지금 남아 있는 말하고 네. 지금 뭐 잘못을 거예요? 인정했을 때 찍지 마요. 내가 찍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 그리곤 사무실 안으로 도망치듯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사과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하고 출석하고 나 가서 난리쳐.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수사반장을 만나러 가는 길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청년 2명과 동행했습니다. 저는 진짜 직접 만나서 왜 우리를 왜 억울하게 왜 아는 사람을 왜 잡아들였냐 그 말하고 싶죠. 저는.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착신 전환이 돼서 지금 직원분께서 받으셔서 지금 올라가셔도 안 계실 거예요. 수사과장실 앞에서 20여 분을 기다리자 안에 없다던 수사과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피해자분들은 다들 무슨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수사과장도 방문자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4개월 근무를 했는데 뭘? 뒷골목으로 쫓아간 후에야 어렵게 몇 마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수사를 했지만 뭔 생각을 보니 내가 보지 않은 이상 거기에 우리가 절대한 대로 모든 증거를 맞춰가지고 하는 게 경찰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보지 않은 이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체 발견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자신을 진범으로 만들었던 경찰과 17년 만에 힘겹게 만났지만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완주경찰서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 동동. 네. 근데 왜 우리가 왔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이 말인 거고. 그 말 한마디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잘못했다. 뭐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니까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수사 과장이 됐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알게 됐고 어차피 세상에 다 알고 될 건데 그거를 뭐 숨기고 오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다 알게 될 건데 다 드러내면 될 것인데. 이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은 죄를 뒤집어 씌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전주로 힘든 발걸음을 뗀 진범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삼례 청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진짜 자기가 허당한 진실을 받게 되니까 지금은 진짜 고맙죠. 끝까지 부인해버렸어. 뭐 우리가 아닌데.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삼례 청년들도 진범 이 씨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저들은 뭐 얘기했듯이 유리한 거는 못하고 없는데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강도치사 사건의 공소시효 10년은 이미 끝났습니다. 살인자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법의 이름으로 집행했던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고 당사자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진범 3인조가 잡혔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범들을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실수했을까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진범을 잡은 검사는 상부 지시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재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을 의도적으로 몰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힘없는 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뒤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삼례 강도치사 사건 피의자 3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2달여의 내사 끝에 진범들을 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곧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첩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최초로 수사했던 전주지검에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니까 이 사람들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백했다 다시 아니다라고 번복을 했어요. 또 실제 이 사람들이 최초에 자백했던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횡적으로 맞춰보니까 불일치했고. 하지만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 씨는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도록 유도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번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내가 뭐 굳이 우리가 맞다고 하고 그까지 우길 수는 없는 거야. 사고는 책임졌는데 어찌 보면 이 집이 아니라는 결론적으로 가는 거지.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유도한 거지. 실제로 전주지검이 작성한 내사 결과 종합 보고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자가 빼앗긴 물건은 녹색의 진짜 보석인 에메랄드가 박힌 여자용 목걸이, 반지, 팔찌 한 세트와 남자용 반지 1개인데 이는 큐빅과 가짜 자수정이 박힌 금반지를 샀다는 금은방 주인의 진술과 다르다는 게 전주지검의 주장입니다. 전주지검은 이를 근거로 부산 3인조를 진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 주인의 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수리는 육안으로 보아서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있는가요? 제가 보석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변두리에서 장사를 하는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는 반지 자체의 금이나 18K 등 가격 이외에는 에메랄드나 자수정에 대해서는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감정할 필요가 없어요. 금은방 주인은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가짜라고 단정한 겁니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금은방 주인이 부산 3인조로부터 구입한 폐물의 외양이 피해자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시켰습니다. 피해자 부부의 진술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경상도 사투리가 불확실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엔 또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 씨가 방문의 구조, 재질, 손잡이 형태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씨는 전주지검의 피의자 신문 때 방문의 재질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할머니 방문도 손잡이 없는 문으로 부부가 잠을 자던 방문과 같이 오른쪽으로 미는 여닫이 문이고 옛날 문살이 있고 문풍지를 바르는 방문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을 여닫이 문으로 혼동한 것 외에는 이 씨의 진술은 경찰의 현장 검증 때 찍은 영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진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할머니를 우리가 제압을 하고 그 방을 뒤질 때 그때 그 할아버지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네. 그런 동기가 있는데 양복 입고 네타입 입고 정정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유 할머니의 막내딸 부부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이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이 보관된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정사진은 어디에다가 보관하시나요? 그 영정사진이 그게 저는 확실히 아직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때 농에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걸어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현장 검증 영상을 보면 TV가 있던 벽면은 물론 다른 벽면 어디에도 영정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롱 속에서 보았다는 이 씨의 말이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진범이 나타난 이후에도 전주지검의 같은 검사가 사건을 계속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최성우, 3대 청년들을 범인으로 몰아 감옥으로 보냈던 바로 그 검사가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다시 사건을 맡아 젊은이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기회를 덮어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터널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수사관한테는 일단 자백이 나오면 소위 말하는 터널 효과라는 게 생기죠. 뭐냐면 이제 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자백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유죄다. 그러니까 유죄하고 관련되는 심증 혹은 정황, 증거 이런 것만 수집을 해가지고 자백 플러스 정황 혹은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끝을 내는 거죠. 이제 그런 터널 비전에 빠져버리니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점인 것이죠. 최 검사는 현재 국내 최대로 폼인 김현장에서 화이트 컬러 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연락처를 수소문해 문자를 보내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기자에게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진범을 잡아놓고도 풀어준 검찰. 억울하게 누명을 쓴 3대 청년들은 성년을 감옥에서 맞이했고 17년이 지난 지금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소입니다. 삼례 사건은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들과 판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간첩 사건이 재심에서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삼례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들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고 하고 검사는 할 말이 없다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를 하는 여유만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재심을 통해 바로잡혀야 하겠습니다만 관련된 경찰과 검찰, 법관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심야에 운전을 해요. 집이 운전이다 보니까 그럴 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벌어서 엊그저께 세금을 300 얼마를 냈어요. 부가세를. 이렇게 내가 안 먹고 안 자고 이렇게 개고생을 해가면서 세금이라는 걸 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째깍째깍 시간만 지나면 월급에 통장이 들어오잖아요. 내 돈으로 저 사람들에게 이런 녹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요. 그런 부분이 최고 화가 나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바로 시인을 해서 이건 내가 순간에 착오로 좀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분들 자체도 좀 반성을 안고 있고 화가 나요. 문득문득. 우리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공권력들이 너는 살인자야 하면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